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원택을 주로 보고 있긴 한데 요 비올도 지금 약간 매력적인 구간에 좀 돌입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 최대 저평가 종목인데 저평가가 요건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택을 저희 기본적으로 오래 봤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비올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징은 원택이랑 뭐 비슷한데 이 마이크로 니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이 RF 기기들, 그 다음에 이 하이프 기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RF 마이크로 니들링이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미세한 침들이 그 이렇게 기계 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침들을 침습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숙이 직접적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원리의 기계들이 비올 기계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효과는 뭐 엄청 많아요. 뭐 리프팅, 여드름, 흉터, 뭐 튼살 등등 뭐 엄청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 두 개 기계는 뭐 콜라겐 재생, 피부 탄력 이게 이제 올리지오 쪽이죠. 뭐 콜라겐 재생, 리프팅 등등입니다. 그래서 요런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요런 기계를 만들어서 피부과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술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회사더라고요.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에 대한 그 특허 침해 소송을 전 세계 여러 회사에 지금 해가지고 모든 소송을 다 이기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뭐 한국 회사들도 있죠. 루트로닉, 이루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네, 근데 계속 이제 승소를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완벽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허 침해에 따른 합의에서 특허 기술에 대한 기술료 수입도 이 회사는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주가를 보면은 지금 요것도 121선 이게 주봉이었던 것 같은데 121선 밑에 잠깐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의 회사가 이 구간이면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꾸준한 성장, 그 다음에 저렴한 밸류에이션, 섹터 내 피어 그룹보다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이에요 회사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압도적인 수출 비중에서 왔다. 요것도 살펴보면 되고, 그다음에 25년에는 중국 모멘텀이 좀 붙어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실적이 이래요. 지금 24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40%,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지금 기울기가 안 꺾이고 있죠.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장비가 3%, 소모품이 40% 성장을 했고 지금 이 기술 이전 수입도 100억 원. 아까 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요건 뭐 그냥 바로 현금으로 다 받는 돈이죠. 요 수입도 한 100억 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조정을 받고 있냐 지금 24년 하반기부터 왜 조정을 받고 있냐 바로 요 점 때문이죠 지금 약간의 노이즈가 낀 게 이 기술 이전 수입 때문에 24년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이 기술 이전 수입 일시적인 이 일회성 수입이거든요. 요거를 제외하면 본업에서는 이제 매출이 13%, 영업이익이 17%, 영업이익률도 54%로 23년에 비해서 엄청난 고성장이 잠깐 꺾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살짝 주춤한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희 원택도 똑같이 지금 조정 초기에 이런 내러티브로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일단은 조금 더 보시면 이 회사는 그래서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냐? 수익성이 좋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비 매출보다 소모품 매출이 아주 약간 적죠. 이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이 회사는. 왜냐하면 원택은 저희가 지금 이 미용의료기기의 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장비 깔면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소모되면서 팔리는 그런 구조고 이 소모품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고마짐의 판매 제품이다라는 건데 원택은 지금 소모품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소모품이 이미 비중이 43%,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0%가 넘게 소모품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 기계가. 사람들이 계속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로 조금 더 보면은 또 좋은 점이 이 회사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3%에 육박하고 판관비도 그러니까 R&D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도 이렇게 회사가 잘 되나 봐요. 지금 판관비가 2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원가 낮고 그다음에 판관비 적게 들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 그냥 땅 짚고 돈 버는 약간 이런 느낌의 회사더라고요. EPS 증감률이 뭐 엄청나죠. 지금 150%, 90%, 40% 성장하다가 25년에 이제 20% 성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이제 성장이 좀 더뎌지나 보다 이러면서 좀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 쳐도 지금 PER이 예상 PER이 12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낮은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증감률은 속을 파고들면은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섹터 내에서 지금 클래시스, 원텍, 비올이 있죠.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익률을 보면은 24년 이제 확정된 숫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비올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25년 예상치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익률은 계속 제일 높습니다. 비올이. 근데 PER은 제일 낮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단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일단 외형이 아직 제일 작다는 점. 외형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제일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다 보니까 외형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조금 할인율을 받는다는 부분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너무 낮다는 점. 근데 요게 약간 오해인 게, 작년 지금 요 매출에는 아까 100억 원 정도가 특허 침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술 이전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받을 기술 이전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기술 이전료를 빼면은 한 480억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올해는 요 700억을 순수하게 장비랑 소모품으로만 한다는 건데, 그렇게 감안을 하면 사실 올해도 한 40%, 50% 성장을 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숫자를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게 아니다. 작년 숫자에 기술 이전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고 효과가 좀 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024년에 100억 원 빼면 480억 원. 그렇죠. 그러면 증감률이 10% 조금 넘는 한 15%이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본업에서만 봤을 때 2024년 480에서 2025년 700으로 기존 트렌드 대비해서 많이 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년도에 성장률이 조금 꺾였는데 다시 성장률이 급등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 딱 그 정확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라별 그 매출을 보면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주가의 100%라는 건 없잖아요. 주식에 이제 다 베팅을 하는 거죠. 더 확률이 높은 쪽에. 보면은 일단 비올은 이래요. 지금 수출 비중이 거의 압도적인 회사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개척을 미국부터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의 수출 비중이 96%예요. 이 회사는 예전으로 보면 미주의 한 50% 정도 매출이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아시아, 유럽, 중동, 한국 순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24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 매출이 거의 한 50%는 해주다가 23, 4년에 꺾기 시작하면서 지금 27%까지 내려왔죠. 요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금리, 고금리 때문에 지금 요 기계를, 요거 조금 마이크로한 부분인데, 미국의 기계를 깔 때 보통 리스를 많이 해준대요. 근데 리스 금리가 지금 고금리 때문에 거의 17, 8%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를 그 정도까지 하면서 좀 우리는 너네 기계를 살 생각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조금 쪼그라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럼 어디서 커버업을 하고 있었나? 이게 지금 아시아 쪽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성장했죠. 23년엔. 24년도 여기서 한 50% 가까이 성장을 했죠. 이 아시아는 지금 올해 또 날개가 달리는 게, 중국 쪽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게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응이 꽤 좋대요. 네, 그래서 이 올해는 이 미주 쪽도 이제 금리 인하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아시아는 특히 올해는 온전히 이제 중국 매출이 1년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원년이니까 요게 또 올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당연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높은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모품 비중이 커요. 예, 소모품 비중이 40%가 넘어서 마진이 너무 좋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상퍼가
지금 12배인데 지금 영업이익률 60%짜리 회사에서 11을 받는다. 거의 있기 힘든 종목이고 이 구간에 이 종목도 오래 머무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과거에 보면 2022년에도 16배 정도긴 했네요. 그쵸. 2023년에는 20배 상회했었지만 기존에도 그 밸류를 막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라는 느낌은 조금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굳이 할인율을 매긴다면은 정말 이 매출 규모가 후발주자라서 작다? 요거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매출 규모가 뭐 클래시스야 당연히 이익률도 높고 매출 규모도 가장 크니까 뭐 사실 이건 뭐 독보적인 일황이니까 클래시스는 뭐 너무 좋죠. 근데 원택과 비교했을 때 그럼 비올이 못한 게 뭐냐 도대체 제가 볼 땐 이 규모밖에 없거든요. 근데 1000억을 팔아서 300억을 버는 회사 600억을 팔아서 300억을 버는 회사. 이거는 사실 퀄러티 입장에서는 비오리 퀄러티가 더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다만 주식은 이제 퀄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퀀터티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요 회사가 외형을 만약에 빨리 키운다면 그러면은 훨씬 뭐 원택보다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다만 요 외형도 무시는 못하니까 비올은 매년 뭐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회사니까 외형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 시점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모멘텀이에요. 25년에 요 그 마이크로 니들 기계 실퍼맥스가 본격적인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전년 대비 뭐 엄청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 또 여기 잠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은 이제 요거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올의 최대 주주가 감사회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아들한테 뭐 불법적으로 아들 회사에 뭐 특혜를 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다수의 뭐 오너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식과 동시에 뭐 한 16% 떨어지고 뭐 하락세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대 주주가 구속됐다, 잡혀갔다. 뭐 비올한테 뭔 상관인데 이게. 뭐 아무 영향을 사실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는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 잘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저렴한데 최대 주주 뭐 잘못했대. 뭐 무슨 상관인데. 최대 주주 그럼 바뀌면 되지. 그리고 2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미국 수출 데이터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올해 중국 수출이 온기로 반영되는 해니까 중국 수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 도래한다면 이 두 가지 시점 중에 하나만 이제 얻어 걸리기 시작하면 주가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